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고 천만 제부도 아낌없이 기울이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숭고한 후대 사랑에 또 받들려 나라의 곳곳마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젖제품 생산 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서 당의 육아정책 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료의 품이 든다고 해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시며 끝없는 혼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11월 13일 우리식 현대화의 번복이 공장으로 전변된 평양 오린이 식료품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장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동행했던 차송초 기사장은 오늘도 그날의 영광을 가슴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2차례나 찾아주셨는데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것은 2014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오린이 식료품 공장이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장의 생산 정상화 문제는 단순한 경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한평생 우리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도덕 우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원료 보장을 비롯해서 공장의 경영 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른 걱정을 하지 말고 생사를 꽝꽝 내밀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오린이 식료품 견본도 수백 점이나 공장에 보내고 공장 현대화를 위한 모든 대책을 취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과 운정 속에 평양 오린이 식료품 공장이 10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식 현대화의 번복이 공으로 훌륭히 개건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현대적으로 준변된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의 영상을 정중히 모신 모자이크 벽화를 바라보시면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많이 생산해서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 성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혼을 현실로 꼽혀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원료 투입으로부터 생산과 포장, 보관과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였다고 하시면서 노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 종업원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찍으신 기념사진입니다. 그때 저도 현대화 공사에 참가하고 영광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특히 마음에 들어하신 것이 생산 공정들마다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만든 설비들을 꾸준히 갖춰 놓은 것이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은 설비 현대화에서 국산화 비중을 높일 데 대한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남을 쳐다보는 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이 여기 와보면 수입 비용이 싹 없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힘과 기술로 우리식으로 하려는 가점과 입장을 세우고 국산화 실현에 이 모든 것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업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공장 현대에 적극 기여한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에게 조선노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 8기 제3차원 회의에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 수만 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권을 지어주는 것은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는 후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 강화될 것이라는 고결한 의지를 지니신 경리하는 총미소 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에 또 받들려 세계의 유일무이한 육아법도 채택되게 되었고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8년간 젖제품 생산 공정을 새롭게 꾸리고 이 사탕화를 비롯한 여러 생산 공정에 현대화를 실현해서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종이 그런 애기젓가루를 비롯한 20여 가지 제품들을 새로 개발해서 전국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 식료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 당의 육아 정책을 높은 생산 실적으로 받들어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민족음악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킬 때 대하여 발표 서른돌 기념 연구 토론회가 12일 평양 대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경준, 조선문화예술 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인범 동지, 문화송당위원회 책임비서 송남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토론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82, 1993년 11월 13일 개화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에는 민족 음악을 경음악식으로 발전시키 현대적 미감이 살아나게 편곡하고 다양하게 형상할 문제, 민족음악 보급사업과 발굴 보존사업을 잘할 때 대한 문제는 민족음악 문제와 방도들이 뚜렷이 미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비론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지난 30년간 음악예술 부문에서 우리 인민을 조선민족 제1신으로 교양하고 민족음악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 형성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노작을 절대 진리로 새겨안고 민족음악 발전이신 불멸의 업적을 기리며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민족음악 건설의 새로운 본영기를 힘차게 열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민족음악을 현정 미감에 맞게 발달에 대하여 발표 30돌을 맞으며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무용 종합대학 민족음악 발표회가 이어 진행됐습니다.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무용 종합대학의 학생들은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킬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꾸준한 노력과 탐구, 훈련을 통해서 높여온 예술적 기량으로 참신한 민족음악의 세계를 펼쳐보였습니다. 민족음악 작품들을 현대적 미감에 맞으면서도 아름답고 우아한 선율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형성한 종목들은 민족적 정서와 향취를 한껏 더해주었습니다. 민족음악 발표회는 우리의 민족음악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전인민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여 오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안보를 구축하자. 각지 농촌들에서 어미의 밀보리 정보당 수확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안군 계양농장 일꾼들과 노부로들은
경매 밀보리 수원은 기본적으로 겨울 나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포존별로 생산들을 면밀히 따라가면서 그에 맞게 비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격소문 속동농사에서도 가을 밀보리의 겨울 나이를 높이기 위해서 영양에 특별한 관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전에 같은 시보다 온도가 평균 4 내지 6도 높습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밀보리 생육이 왕성해지고 있는데 이제 더 차서 빠지게 생기게 되면 열을 나면서 오래 누습니다. 이 파전이 9월 25일경에 파는 것인데 보십시오. 잎이 열심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잎다리를 진행해서 생육을 시키는 한편 뿌리 활성을 높여서 겨울 아유를 보장하기 위해 강화제를 이해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밀보리 파종된 모든 자반들에서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밀보리 비배 관리와 논밭 관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숙촌군 약전농장에서는 작업반별, 포존별 논밭가리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뜨락도로 운전수들의 책임성을 높여 가을가리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 및 과학연구 부문에서 이룩된 연구 성과들과 기술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해서 농업과학 성과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청진 트락토로 공장에서 자체 희망 기술로 생산한 22여 대의 경운기와 이동식 벼타격기를 비롯한 150여 점의 농기들과 200여 건의 가치 있는 과학적 성과들과 기술을 농업 발전의 주되는 동력으로 해서 나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농업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할 때 대한 당 정책 관철에서 새로운 진일보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얼마 전 나라의 위력한 건재 생산 기지인 천리마 타일 공장이 10대 최우수 기업의 용예를 지내었습니다. 설비 부분별 국산화하고 자체로 가공 보장함으로써 최고 생산 연도 실적을 기록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에 또다시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해서 공장의 생산 능력을 당이 바라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서 소중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해마다 새 기준이 창조되고 있는 천리마 타일 공장의 경영관리, 기업관리 경험에서 취재한 소식입니다. 이 공장은 천리마의 중심으로 건설의 대운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앞장에 서도록 걸음걸음 비약의 한 길로 이끌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들어있는 공장입니다. 경야는 총비서님께서는 2014년 8월 1일 사목촌 무도회도 마다하지 않으셔서 우리 공장을 찾아오셔서 우리 공장 이름을 이 천리마 타일 공장으로 이름 지어주시면서 이것도 우리 공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고 이런 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천리마 타일 공장이 나라의 건재공업을 발전해서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경야는 총성지 사랑과 믿음이 우리 종업원들 또 일꾼들 정말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불씨가 되고 크나큰 힘이 보는 공장에서는 우리의 원료와 선진 과학기 여러 가지 용도의 타일들을 수요대로 원만히 생산 보장하는 것을 공장의 기본 임무로 정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말씀을 받들고 지난 3년간 최고 생산 수준을 연이어 갱신해서 당의 믿음에 실천적 성과로 보답했습니다. 이러한 전진 과정을 이끄는 공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경험이 하나는 생산과 경영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 인재관리 사업체를 정연하게 세우고 있는 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농성원에서는 제일 기초공정도 먼저 배치해서 거기서 일종한 기술과 지식을 파악한 다음에 다음 공정 넘어서 또 파악하고 이런 순서대로 공정별로 현장에 접근시켜서 지식을 더 폭넓게 배우도록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시험 공정을 거쳐서 실력 정도를 더 파악하고 원만한 궤도에 올라선 성원들은 저런 빨리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자기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이론 체계는 인재 발굴과 육성에서 아주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는 인재들을 경영인재, 기술인재, 기능인재 등 가비한 일부리로 세분화하고 부단히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공장들과는 달리 이 공장에는 분야마다의 존시된 제품 견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자기네 앞에다 하고 견본을 전시해 나타나니까 그 생산물을 보면서 새 제품 개발이나 그다음에 또 생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이것은 종업원들이 발전적 견지에서 기술을 공유하고 다른 제품들과 대비해보면서 서로의 경쟁 요리를 높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로 되고 있으며 누구나 배우고 인재가 되려는 요리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300여 명의 종업원들이 원격 교육 체계를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 얻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100여 명의 기능공들을 양성해서 그 대열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키워낸 인재들의 평균 나이는 20대, 30대로 이들이 기술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연한 사업에 의해서 10여 년간 공장에서는 9명의 종업원들이 216 과학기술상을, 40여 명의 종업원들이 발명 주술을 수여받았으며 올해만도 수십 톤 능력의 볼 분쇄기 자체로 제작 설치해서 공장적인 타일 생산량을 1.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인재들의 역할이 높아진 결과 10년 타일 생산의 원가를 35% 낮추고 10종의 2,500여 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했으며 생산연도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현실은 인재 역량, 과학기술 역량 강화, 이것이 단위 발전의 지름길을 여는 최선 방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성지 이 사상과 의도에 따라서 받들어오는 과정이 거꾸로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되는 그 과정이고 결과고 목표다. 인재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당 정책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하는 리홍림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자는 단위를 책임진 일꾼부터가 인재가 되어야 단위 발전의 제일 미천인 인재의 가치를 알고 단위의 인재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서 그들의 역할로 단위 발전을 일으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촐리마 타일 공장의 경험은 인재 중시에 사활을 걸고 일해 나간다면 어느 단위에서나 10대 최우수 기업들과 같이 당 정책을 천적 성과로 받들어 국가 경제에 뚜렷하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고 있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동 속에 낯선 학생 교복 공장이 훌륭히 개건돼서 준공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학생 교복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꾸려짐으로써 라선시안의 학생들에게 맵시 있고 질 좋은 교복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선 학생교복 공장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준공식에는 라선 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신용별 동지, 시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의 연설자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당이 제시한 올해의 투쟁 과업들을 무조건 완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개 얼마 전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 마리아 핵 위협 동의 배후에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시대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 고위관리의 폭언이 전 세계에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미국이 있지 않는가? 미국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각방으로 협력하면서 해당 방면에서 이들에게 전적인 지원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집트 외무상이 9일 프랑스의 파리에서 진행된
가자지대 사태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자위권의 미명하에 가자지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와 관련한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집트 정부는 가자지대에서 즉시적이고 지속적인 정화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구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된 사람들 속에서 혈관 내막과 대탐식 세포로 불리우는 면역 세포들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에 걸리면 감작 대탐식 세포를 포함해서 동맥혈관 비옥 조직이 감염돼서 심장 발작 및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증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분유성 동맥경화판에서 염증을 일으켜 심장 발작과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유엔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 각지에서 토지가 놀라운 속도로 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에 세계적으로 해마다 1억 헥타르 이상의 비옥하고 수확량이 높던 토지가 퇴화됐다고 합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토지 퇴화 속도는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는 사막화와 강우량 감소 등의 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 자료가 국제사회에 반드시 긴급행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것은 날로 엄중해지는 토지 퇴화에 의해 세계 경제와 주민 생활, 생태 계통의 안정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농업을 실용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능농업은 휴대용 장치물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농업 생산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대규모 온실에 수감부를 설치하고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에 대한 자료들을 자동 조정 체계로 통합 관리해서 생육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단위 연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씨 뿌리기와 밭갈이를 정확하게 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해준 인공지능 체계가 도입된 트랙터와 농약을 효율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무인기, 로봇 등이 개발해서 농업 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만 일본의 이오섬 부근에서 해저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해저 화산은 10월 21일경부터 약 3주간 분출했는데 이 기간에 바다 밑층에 있던 화산재와 바위들이 뿜어져 나와 바다 위에 작은 섬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새로 생겨난 섬의 직경은 100m, 높이는 20m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작은 섬이 화산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래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먼저 11월 상순의 기상태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1월이라고 하면 기후학적으로 볼 때 강수량이 적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 상순에는 전국 평균 강수량을 훨씬 초과하는 이런 많은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이 많은 것으로 해서 전국적인 해비 침률도 평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기온 상태를 놓고 보아도 이 기간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다고는 하지만 7일부터 10일 사이에 기온이 평년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해서 심한 기온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18일까지도 기온이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낮겠고 11월 중순 강수량 역시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견되는 것만큼
이 농업부문에서는 해당한 사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6도로서 평년보다 5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로서 평년보다 5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조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황해남도에서 오전까지 주로 개이었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가 추운 것만큼 건강관리에 계속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4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원 지방으로서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송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이었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와 조선 서해에서는 센 바람과 높은 물결과 같은 재해성 기상현상이 없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서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서풍이,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에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남포시, 개성시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평안북도에서는 개이었다가 흐리겠습니다. 16일과 17일에는 조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16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눈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17일에는 북부의 여러 지역과 서해바다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5일과 16일에 평년보다 높다가 17일에는 평년보다 낮아지어 날씨는 추워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겠습니다.